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역시 우리나라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주도로 한번 가볼 텐데요. 아하. 제주도에서요, 어떤 분이 그 배달해서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중식당을 딱 클릭을 했대요. 배달 네. 어플에서. 그런데 보통 중식당 어플에서 보면 이제 메뉴에 짜장면 얼마, 짬뽕 얼마 이렇게 써 있어야 그렇죠. 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멋진 기부라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웬 기부하고 봤더니요. 네. 이런 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옛다 더운 뒤 쭈쭈바 사 먹으라가 1,000원, 삭삭 더운 뒤 땡땡땡인데 아무튼 끝내불라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끝내불라라는 뜻인데 네. 그게 10만 원입니다. 영업 마감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이게 음식 메뉴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근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붙은 걸 보니까 네. 기부라는 이름으로 혹시 매장에 돈을 달라는 건가? 이게 뭔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눈이 어안이 벙벙하고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저 항목을 저기에 올린 사람, 추가한 사람 누가 봐도 업주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기부라고 써있긴 했지만 마치 그 팁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의 그렇죠. 지금 문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좀 달라 왜 뭐 그럴 우리나라는 것 같아요. 팁이 있는 나라가 아닌데 네. 일단 그거 보고 황당했죠. 이제 이 사연자의 경우에 1차적으로 그랬는데 2차적으로 또 황당한 걸 봤습니다. 뭘까요? 이 사연자한테 짬뽕을 시켜 먹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메뉴판을 보니까 어허. 메뉴 설명란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뭔데요? 거기에 돼지고기 들어갑니다. 이거 빼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하실 분은 샌드위치 가게로 가세요.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음식 재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연자는 지금 짬뽕 시켜 먹으려고 하다가 메뉴 설명 보고 놀라고 기부하라 팁을 요구하는 듯한 설명 보고 또 놀라고 이중으로 놀란 겁니다. 네. 근데 사연자가 생각할 때 네. 이런 식의 그 메뉴 설명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 같지가 않은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간혹가다요. 간혹가다 이 술집의 메뉴판에 보면 주인장 맘대로 뭐 그런 세트 메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름 자체를 웃자고 하면 웃자고 하는 거지 거기에는 정성스럽게 들어간 메뉴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주인장 마음대로. 근데 이건 진짜로 박주 변호사님. 아니 이거는 업주 마음대로 불만 있으면 딴 데 가세요. 우리가 주는 대로 먹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팁을 요구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피자를 주문하려면 2,000원을 내야지 주문을 받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사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가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손님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자발적으로 주는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마치 이 팁을 입력을 해야지 지불을 해야지 뭔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팁이 의무화한다라는 건요 식품위생법 위반인데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는요 이 음식값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거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거 추가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토핑을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허용이 되는데 그 손님에게 뭔가 가격을 고지할 때는 최종적인 음식 가격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추가 요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식품위생법상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업주분이 무슨 유머, 한번 웃자고 개그 삼아 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이건 일부 업주,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우를 범했다고 저희는 믿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과 지금 전국에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 왜 못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손님 한 병이나 더 찾아오는 게 반갑고 기다려졌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자영업자분들 좀 힘내시면서 그런 마음
유지해 보시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이제 또 가볼까요? 우리나라 돌았으니까 어디 갑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국내 소식 하나 더 가지고 하나 더 왔습니다. 갑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금 봤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하. 저희 집만 빼고 다른 집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금 봤다! 네, 저희 집만 빼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곳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자제품에서 어머나. 금이 나온다는 건데 네. 지난주에 한 20여 년 전에 출시된 에어컨에서 순금이 나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난리 났다고. 근데 난리 났어요, 그때. 그 이후에 네. TV에서도 금 났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에서도 금 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핸드폰에 붙어 있던 금장식이에요. 핸드폰? 네. 핸드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엄청 오래된 핸드폰이. 아, 진짜. 네. 예, 무게는 가볍고 여기 18K라고 써 있네. 네. 핸드폰에 있던 요거. 네. 요거 한번 얼마 나왔을지 한번 해볼게요. 0.27돈. 네. 오늘 시세로 계산했을 때 14만 8,700원. 와. 와, 14만 8,700원. 이게 어디야? 그죠? 네. 네. 아, 축하드려요. 네. 진짜 그야말로 요즘 시대에 이게 어디예요? 거의 15만 원 돈 휴대폰 지금 당장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머나 내가 진짜 뭐 서랍에 오래된 휴대폰 넣어놨는데 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집집마다 휴대전화 찾으려고 서로 한 번씩 열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뭐 TV, 에어컨 너무 오래된 걸 집에 보관하는 경우는 없지만 휴대전화는 가끔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와. 일단 지금 화면에서 봤던 저 손님이 가져왔던 휴대전화는 네. 2009년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프랑스 브랜드와 협업, 요즘 이제 콜라보란 많이 쓰는데 협업이죠. 한정 출시했던, 한정 판매했던 상품인데 당시에는 3만 원대였다고 하니까요. 와. 여기서 이 정도 금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짭짤하다라는 그러네요. 말 할만합니다. 네. 자, 저 이제 금방 보였던 금장식, 휴대전화 윗부분을 감쌌던 장식인데 0.27돈 18K라서 최근 시세를 적용해 봤더니 무려 14만 8,7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사실 이게 누리꾼들이 요즘엔 저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 네. 금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정말 집안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보물찾기 한번 하자.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오래된 게 좋은 것이요. 된장만 묵었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 저런 것도 다시 한번 오늘 찾아볼 것 같아요. 아마 저녁도 안 드시고 지금 저녁 드실 시간인데 저녁도 안 드시고 지금 저녁이 대수냐? 다 찾아보자 하실 텐데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또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느 나라로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이 뉴저지에 그 주인과 함께 사는 썬키스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요, 집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강아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 썬키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허허, 네. 호수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네. 이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 녀석 뒤도 안 돌아보고 호수를 빠져나갑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야지. 이제 이 썬키스 깨달았겠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 네. 아니 근데 저 물론 이제 하도 이제 안도감에 지금 정신이 없어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저 구조해 주신 분한테 지금 구조대원한테 감사하단 말도 빼뜨린 것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저기에 썬키스 예전에 그 주스 이름 상표랑 비슷한 걸 까먹고 큰일 날 뻔했어요. 썬키스는 어쩌다 저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음 호수가 그냥 주스가 될 뻔했어요. 네네. 썬키스는요 집을 나간 겁니다. 어머나. 혼자서요. 심지어 울타리까지 있는데 울타리도 뛰어넘어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뛰었을까 진짜 눈에 선한데요. 그러다가 저렇게 얼음 호수에 빠져버렸던 아이고.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죠. 강아지가 저렇게 집 나가서 혼자 고생할까 봐 걱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무사해서 천만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 썬키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네. 어이구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해 그러는가 보네. 같이 사는 또 다른 강아지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썬키스고요. 네. 같이 사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밝은 애가 썬키스잖아요. 뒤에 있는 애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길래 왜 나갔니?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그 집 탈출을 이제는 꿈에도 못 꿀 듯이라고 했는데 네. 저 주인에 따르면요. 집 나간 게 처음이 아니래요. 어머나! 가끔 저렇게 집을 나가서 심지어 울타리도 전기 울타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문과 문 사이 이렇게 열린 틈을 타서 나갔던 거예요. 머리 쓰다가 된통 당했네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무서운 맛을 봤으니까 이제는 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출이 습관성 되면 안 될 선키스야. 이제는 좀 주인 말 잘 듣고 따뜻한 겨울엔 따뜻한 집이 최고잖아. 꼭 집에서 잘 놀길 바랄게. 자, 그런가 하면 한국 2번 찍고 미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번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호주의 퍼스에비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상어와 강아지가 만났다고 합니다. 에? 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이 잘못된 만남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지 어머나? 그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호호, 뭘까요? 에메랄드빛 해변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뱀상어 한 마리 보이시죠? 와. 자, 무슨 볼일이 있는 건지 얕은 물가로 다가선 그 순간 어머머머! 강아지 한 마리가 맞닥뜨립니다. 뭔데? 아찔한 만남도 잠시 누가 먼저로 할 것도 없이 서로 놀라 주랭랑칩니다. 아니,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서로의 입냄새에 실망해가지고 동시에 얼굴 돌린 거예요? 그랬으면 사실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뱀상어가요. 주로는 어류나 갑각류를 먹는데 때로는 새나 포유류도 먹기도 한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강아지도 포유류다 보니까 자칫하면 먹잇감이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다치지 않았던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의 상어는 우리가 좀 전혀 친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강아지는 아마 저 영상을 집에 가서 주인이 틀어주면 어머나 진짜 10년 가면 다시 태어났네 아마 할 거예요. 진짜 다시는 진짜 저 바닷가에 깊이 가지 않기를 또 바랄게요. 그렇다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한국으로 돌아오기 편하게 이웃나라 일본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자, 곧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 하면 뭐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 그러나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반짝이는 트리를 많이 아. 생각하실 겁니다. 일본 수족관에서 네.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였는데요. 어머나.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 자, 크리스마스 트리 약 5m나 된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족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2,000개가 넘는 LED 조명이 달려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저 많은 조명을 하루 종일 켜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수족관 밝힐 조명 그리고 이 전력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수조 안에 전기 뱀장어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무슨 진기명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전력을 어디서 공수해오냐 했더니 어디 저기 발전소에서 돌린 게 아니라 전기뱀장어가 주인공이라고요? 그 전기뱀장어들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전기로 쓰나 하실 그러니까요. 텐데요. 보통 전기뱀장어가 사냥을 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한 마리당 전압이 최대 850V 이상이 만들어질 수 어머나. 있대요. 우리가 220V 전압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4배에 가까운 어머나. 수준인 거예요. 전압은 굉장히 강한데 이걸 전력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 건가 했는데요. 네. 뭐 전기 뱀장어가 방출하는 전기가 수조에 설치된 전극봉이나 점등 제어 장치를 거치면 그걸 전력으로 이렇게 끌어다 쓸 수는 있나 봐요. 그런데 보통 전기 뱀장어가 이렇게 방전이 될 때는 보통 사냥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기를 뿜어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학대가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전압은 높지만 전류는 매우 낮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아하. 또 비윤리적이다라는 지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딱 들어보니까 뱀장어가 전기뱀장어가 열일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뱀장어가 열일한 만큼 그래도 휴식은 충분히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요. 어쨌든 진귀한 장면 봤어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을 막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